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피고 하겠습니다. 자, 기지개 피시고 쭉 피시고. 너무 섹시하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요. 네. 자, 걸걸하게. 뭐 하도 괜찮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에 대한 과세 표준을 잡는 방법인데 보시겠습니다. 첫째, 어떤 부동산을 갖다가 세금을 계산할 때 가치 기준으로 하라. 이 부동산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갑이 소유한 부동산인데 경제적 가치가 10억짜리라고 생각해보고, 이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소유권 등기 같은 걸 할 때는 10억의 경제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 하는 등기에 이게.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될 만한 그 가격을 가지고 세금 계산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가치 기준을 잡을 때 등기상의 권리 성격에 따라서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과세 표준을 잡아야 할 등기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과표를 잡을 것은 첫째가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 10억짜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든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다든가 이전 등기한다면 소유 가치에 관한 등기이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부동산 가치 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로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잡아야 하는데 또 우리가 등기 중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지상권 같은 등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지상권 등기는 뭘로 할래? 지상권은 땅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을이라는 자가 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해서 지상권 계약을 했다. 그래서 뭐 임대료는 얼마 주든 말든 건 상관하지 말고 지상권에 등기를 한다. 지상권. 이 지상권은 을이 누구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갑의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라면 이 지상권을 갖다가 권리자는 누가 되고 을이 되고 지상권을 내어주는 설정자는 갑이 되겠죠. 그러면 설정자 소유 토지 갑의 토지를 을이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약정에 따른 지상권 등기를 한다면 을은 얼마짜리 땅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10억짜리 땅을 사용하기 위하잖아요. 그러면 사용 대상인 목적물 건물 가격, 아니요, 또 토지 가격 얼마? 10억. 이걸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상권도 그 부동산 가액으로 해달라. 이게 지상권 등기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여기 질문을 하죠. 그럼 반만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반만 잡으면 되지. 근데 그것은 나중에 후일에 가서 구분 지상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 완전히 좀 다 쓰는 거나 좀 잘해보세요. 일단 다 쓰는 거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소유권 등기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그 다음에 또 지역권 등기는, 지역권도 토지 사용을 위한 등기가 아니겠어요? 지역권. 그럼 지역권도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니까 지역권 등기도 부동산 가액으로 해줘야 합니다. 그럼 이제 지역권이라 하는 것은 또 어디서 많이 듣기는 들었죠? 어디서 들었을까? 민법에서도 듣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결혼에서도 또 듣고, 또 공시법에서도 공시하는 거 듣고, 온갖 법에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또 우리가 지역권 하게 되면 공법에서도 배워요. 지역권. 그래 안 그래요? 주택 재개발 사업하는데 밑에 바로 뭐예요? 파이프 매설된 거 이거 어떡할 거냐고 이게. 그건 지역권 문제. 여러 가지 배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단편적으로 지역권 등기할 때 지역권은 어느 쪽의 땅이 어떻게 해서 사용되는 것인가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쪽에 3방이 다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에 통로는 여기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통행로는. 그럼 이 경우에 땅이 이제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는 이 갑이 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을이, 이 갑이 한 10억 정도 나가는 토지이고, 을의 땅이 하나가 있는데 을의 땅은 한 30억 정도 나가요. 평수는 비슷한데도. 가치가 다른 점이 뭐냐 그랬더니 이것은 바로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 그럼 길이 없는 땅을 우리가 학개론에서는 뭐예요? 앞이 캄캄한 땅이라 그래서 맹지. 잘하시네. 맹지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네? 그럼 다시 사람이 눈이 안 보이면 뭐라고 하고? 맹인. 땅이 길이 없으면 맹지. 그 다음에 개가 길이 없으면, 뭐 눈이 없으면
맹견, 그건 잘못됐습니다. 맹견은 눈과 귀가 확실한 걸 맹견이라고 그래요. 맹견이라는 것은 맹인을 인도를 하는데 걔가 눈이 멀면 되겠냐고 그게. 그럼 여러분 틀림없이 모기장에는 모기가 있다고 우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새장에는 뭐가 있고? 새장. 모기장에는 거봐, 모기 나오잖아. 바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자, 우리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자, 보자고요. 그럼 갑의 토지는 맹지다. 그럼 맹지가 돼버리면 통행을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갑은 누구를 향하여? 을을 상대로 해서 길 좀 내어달라. 이 길을 내어달라는 것이 길권 아니냐고. 통행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내달라. 무슨 권? 지역권. 그러면 지역권이 필요로 하는 땅은 뭐고? 갑이고, 지역권을 내줄 땅은? 그러면 갑은 지역권이 필요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할 요자를 써서 요역지, 길을 제공받아야 할 땅이다. 요역지. 그 다음에 길을 내어준다, 제공해서 뭐 제공한다 그래서 뭐예요? 승역지. 예, 승역지. 길을 내어준다. 그럼 이제 승역지 토지상에, 을이 소유한 승역지 토지상에 갑이 길을 내어달라고 등기하는 것을 무슨 권 등기다? 지역권. 그럼 이제 이 길의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고? 요역지. 그 요역지는 지역권자다, 지역권 설정자다? 지역 설정자? 지역권자. 동의한 자가 설정자. 그럼 승역지 소유자가 설정자죠. 그럼 지역권 등기할 때는 납세무자는 뭐가 된다? 지역권 설정할 때 납세무자는 지역권자는 누구예요? 갑이 되는 거죠. 갑. 그럼 결과적으로 갑은 누구 땅 쓰려고? 을 땅을 쓰려고 지역권 등기한다고? 자기 땅 쓰려고 을 땅에다 길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용 대상 목적물은 요역지, 승역지예요. 사용 대상 뭐예요? 사용 대상 물건이 뭐예요? 뭐또 승역지가 왜 나와? 요역지를 이거 쓰려고 여기다 지역권 하잖아요. 그럼 지역권이 등기함으로써 좋아진 땅은 뭐예요? 요역지. 그럼 요역지 소유자가 갖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는 요역지 토지가액 얼마? 10억 가지고 등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세금은 바로 지역권은 무슨 요역지다, 승역지다?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요역지와 승역지 중에서 승역지가 아니라 요역지 땅값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지역권에 관한 공시는 승역지, 요역지? 또 틀렸네 이거. 공시는 어디다 기록했어요? 승역지에다가 등기했잖아 이게 지금. 공시는 어디? 승역지. 그 다음에 이 지역권에 관한 권리는 누구? 요역지. 됐어요? 그럼 이제 세금 계산은 무슨 땅값으로? 요역지 땅값. 그리고 공시 등기 신청은 어디에다가? 승역지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법 선생님은 지역권은 어디에다 공시하고 승역지에 공시하고, 세법인 나는 요역지 가액으로 세금 계산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서로 다른 거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승공시 요가세라고 그래요. 승역지에 공시는 하더라도 세금 계산은 뭐예요? 요역지 가액으로 세금 계산한다. 요가세, 승공시 이렇게. 어떻게 분위기 썰렁하네? 그럼 이제 공시법 선생님은 항상 공시를 어디다 한다? 승역지에 지역권 등기하고, 승역지에 등기하고, 승역지에 공시하고, 세법인 날은 뭐라 한다? 요역지 땅값으로 세금 계산하고, 요역지 땅값으로 세금 계산한다. 됐어요? 이거 꼭 시험에 나오면 틀리기 쉽죠? 예, 많이들 틀려요 이거. 예, 한 방에 다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뭐 가등기도 부동산 가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후일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채권 금액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될 세금 계산할 것이 있어요. 그럼 채권 금액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저당권 같은 거. 무슨 권 같은 거? 저당권. 이 저당권은 채권 금액으로 하는 거예요. 채권 금액. 그럼 채권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면 저당권 등은 또 다른 것도 있지만 저당권은 바로 채권 금액으로 해달라. 채권 금액으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요. 바로 갑의 소유 부동산에서 을이 은행에서 10억을 바로 부동산 가격을 해서 6억을 담보로
저당권 등기를 한다면 저당권자 을은 얼마짜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갑의 부동산에다 등기하는 거예요? 6억. 그러면 저당권의 목적은 10억을 가지기 위한 권리에 아니면 6억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럼 6억의 지킴이 금액만큼 해달라고. 지킴이 금액. 그래서 바로 저당권 등은 무슨 금액이다? 채권 금액을 해달라. 지켜야 하는 목적이 된 금액. 채권 금액을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등기 중에서 나머지는 생략하더라도 이건 또 두 가지는 알고 가야 돼요. 기타 금액이 있어요. 기타 금액. 기타 금액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기타 금액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 전세권 등기한다면 이 전세권은 좀 양면성을 갖고 있죠. 사용권 겸, 무슨 권 겸? 사용권 겸 전세 기간이 끝나면은 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뭐예요? 채권의 청구까지 양수겹장이 된 권리죠.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권 등기할 때는 결과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 세법은 해석하시고 바로 무슨 금액으로 해달라? 전세 금액으로 하세요. 무슨 금액으로? 전세 금액으로. 그럼 여기서 10억짜리 부동산에다가 부동산이 이것이 건물이라면 예를 들어서 세입자 을이라는 자가 세입자 을이라 전세권 등기를 한다면 이 전세권 등기는 10억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6억이었다면 얼마 가지고 하라? 6억 보증금 가지고 해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임차권도 있어요. 이 임차권은 월세 계약을 말합니까? 보증금 약정을 말합니까? 월세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임차 계약 말이에요. 그럼 임차권 등기할 때는 뭘로 해야 되느냐? 월 임차 금액으로 하세요. 월 임차 금액으로. 월 임차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떤 자가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뭐 10억도 좋고 20억도 좋다. 타인의 부동산에다가 첫째 월세 보증금 1억을 제공하고 한 달 월세로 1천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 다음에 3년 계약을 했다. 몇 년 계약? 3년 계약. 그럼 이렇게 해서 보증금 1억이 있고 월세 1천만 원 있고 3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런 월세 계약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세법에서는 임차권은 바로 채권 채무 계약으로 인정을 해서 바로 한 달 월세 얼마를 받기 위한 1천만 원을 받기 위한 약정의 조건이므로 이 1천만 원인 월세 금액을 가지고 세금 계산해 줘야 돼요. 그럼 보증금을 넣었다 안 넣었다? 안 넣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월세 금액만 갖고 하라고. 우리가 월세 계약이지 보증금 약정 계약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럼 이렇게 임차권은 월세 얼마를 1천만 원 몇 년 쓰겠다? 3년. 그럼 기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월세 1천만 원만 갖고 이게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 계약은 채권 계약이므로 채권 채무 계약이므로 바로 1천만 원의 월세 금액만 갖고 세금 계산하라. 이렇게 제가 강의해 놓으면 또 뭐하냐? 중개사법에는 무슨 법에서는 중개사법을 공부할 때 중개사법에서는 월세에 대한 중개 수수료 받을 때는 뭐 받을 때? 수수료 받을 때 중개사가 중개 수수료 받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야 하는데 월세만 갖고 수수료 받으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막 5천 원 받고 6천 원 받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는 이렇게 안 하죠. 월세만 갖고 세금 계산하자는 게 세법이고 중개 수수료 계산할 때는 보증금 얼마에다가 1억에다가 요 1천만 원의 월세를 100달러 환산해야죠. 100개월로. 그러면 1천만 원에 100개월이면 얼마? 1천만 원 곱하기 뭐예요? 100 하게 되면 총 얼마? 11억이 나오죠. 얼마가 나와요? 11억. 11억 가지고 수수료 계산하자는 것이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는 월세가 떨어지면 보증금 플러스 월세 몇 달? 100달과 100 곱해서 바로 뭐 한다? 수수료 계산한다. 이건 중개 수수료고 이건 수수료를 여기서 대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저는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쓴 것뿐이에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 계산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세금 계산은 월세 몇 달 거? 한 달 거 가지고 임차권 등기하는 거예요. 3개 뭐 3년이라고 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 채무 계약에 바로 10년도 쓸 수 있는데 10년분을 하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월세 금액만 갖고 하라. 그러면 여기서 보증금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보증금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월세 금액 한 달치만 갖고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 잡는 방법을 공부해 봤어요. 그럼 이제 과표 계산 방법을 잡아봤으니까 이제 책을 가지고 점검을 해보죠. 제가 하나 더 설명하고요. 부연 설명.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면 이때 부동산 가액은 어떤 가격이냐 이거예요. 가격을.
이 가격은 세금 계산할 때 등기 등록 당시에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격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무슨 가액? 신고 가격을 해요. 취득세랑 똑같아요. 납세무자가 신고한 가격을 해주시고 그 대신에 신고한 가격과 시가 표준을 비교해서 무슨 표준? 시가 표준액을 비교해서 신고 가격이 크던가 같으면 인정 처리하고 끝나고 그 대신에 신고한 가격이 시가 표준에 미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미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고하지 않고 무신고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고 가액을 무슨 가액을? 신고 가액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신고가액 없이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슨 표준액으로 전환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가액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에 해당된 유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것들 다음에 유상거래로 인하여 바로 거래가 발생한 것들은 취득세에서 배웠던 거 취등록세는 뭐 같은 의미니까 다음에 해당된 유상거래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해주겠다. 다시 한번 무슨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표준과 비교 검토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액면 그대로 해주겠다 이거지. 그럼 사실상 취득가격을 해줬던 거 취득세에서 배웠던 거 6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 국, 수, 공, 판, 장, 검까지 넣어서 검까지 6가지 있었죠. 그건 이것들은 바로 사실 그대로 해달라. 국과 그 다음 뭐예요? 수와 그 다음 뭐예요? 공, 그 다음 뭐예요? 판, 법인 장부할 때 뭐예요? 장, 또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이 된 뭐예요? 검까지. 그래서 국수 공판 장검은 사실 그대로 가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 표준이 5억인데요. 판결로 4억에 받았다면 판결에 입증된 가격이 4억 맞잖아요. 4억을 부동산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국수 공판 잔금은 취득세나 등록세나 맥락은 같다 틀리다 같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책을 보십니다. 475페이지를 갑니다. 3번에 부동산 등기 등록면허서의 과세 표준을 가자. 거기 과세 표준의 밑줄을 그시고 이번 시험에 과표 잡는 거 아주 중요해요. 전번 시험은 세율 위주로 나왔습니다. 응용 문제하고요. 그럼 이번에 등록면허세 출제가 된다면 납세 의무자와 과세 표준에 좀 중점을 더 주세요. 그럼 첫째가 과세 표준을 잡을 때 그 파란 글씨 1번 부동산 가액 기준이 있다. 그럼 부동산 가액으로 과표를 잡는 것은 제일 먼저 첫째 소유권의 소자의 동그라미 지역권의 지자와 그 다음에 상권의 지자에서 소지지는 다시 한번 뭐예요? 소지지 발음 세게 하지 마세요. 막 소지지 이러면 안 돼요. 소지지는 부동산 가액으로 해라. 다시 뭐는 시작. 소지지. 그러면 이 부동산 가액은 어떤 것입니까? 476페이지 가시면 소지지는 부동산 가액이다. 이때 부동산 가액은 원칙은 납세무자 신고 가액에 따라가겠다. 신고 밑줄 쫙. 신고하는 거구나. 그러나 예외도 있다. 신고 가격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해주겠다. 시가 표준액을 과표를 해버리겠다. 무슨 표준액? 시가 표준액. 어떨 경우에 신고 가액을 표시하지 않고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신고가 없거나 그 다음에 신고하였으나 신고 가액이 무슨 표준에 미달했을 때 시가 표준에 미달하였을 때는 시가 표준치로 전환한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밑에 큰 괄호 3번에 바로 사실상 취득가격 여기서는 부동산의 과표를 잡아갈 때 부동산 가액을 잡을 때 다음에 해당된 취득의 사건들은 사실상 취득가격 그대로 해서 등기 비용을 내라. 사실상 취득가격이 적용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 관공서로부터 취득한 거 국 동그라미. 두 번째가 수입에 의한 거 뭐예요? 수. 뭐 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고 뭐 자동차나 이런 거 얘기니까. 그 다음에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것들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것, 그 장이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거래 신고 대상 중에서
신고된 것이 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 중에 뭐 된 거? 검증된 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면 검증된 거예요. 그냥. 검증이 안 된 것들은 나중에 통지가 와요. 재신고하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검증된 거. 그래서 6가지 한번 외워보자. 시작. 국수, 공판, 장검. 다시 한번 시작. 국수, 공판, 장검. 아주 잘하셨어요. 훌륭해요. 이렇게 잘하시는데 시험에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내 스스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복습을 안 하니까. 복습은 동영상과 함께 하세요. 인강하고. 그 다음 밑에 채권 금액으로 하자. 저당권 등기 등은 채권 금액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기타 금액. 기타 금액 여기에 포인트를 잘 잡으세요. 전세권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권리로 보고 전세권은 무슨 금액으로? 전세 금액으로. 전세권은 전세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으로 하라. 월차 금액으로. 보증금을 넣고 아니 넣고 하라. 보증금 넣지 마라. 보증금은 등기상에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전세 임차권 할 때, 전세 말고 임차권을 할 때는 보증금은 그냥 등기부의 기타 잡동생이 기재사항이지 주 등기상에 표시도 안 돼. 얘는. 그러니까 임차할 때 임차 보증금은 등기상에 기록은 되고 안 되고 등기부의 기록은 되고 안 되고 기록은 되는데 기타 사항이지 주 등기 기록상이 아니야. 참고상이야. 참고상. 그래서 월차 금액만 하세요. 이거 틀림없이 시험장에 가면 보증금 뭐다? 포함 이렇게 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색 지나갑니다. 이거 시험장에 가면 지나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그 다음에 건당 기준, 건수 기준.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한다. 각종 변경 등기한다. 뭐 이름을 바꾸는 성명 변경이나 구조 변경이나 용도 변경 이런 게 다 변경은 건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과세 표준을 잡았으니 칠판 보시고 이제 곱하기 세율을 해봐야지. 그럼 과세 표준을 잡았으니까 이제 곱하기 세율을 해보자. 그럼 이제 계산된 이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해보자 이거예요. 세율. 그러면 이 세율 중에서 뭘 공부하느냐? 첫째, 일반 세율이라는 게 있고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과세율도 있어요. 등록면허세도. 아까 중과세율 하나 배운 거 있죠? 대도시 안에서 무슨 등기하면? 법인 등기가 진행하면 있는 등기의 몇 배? 3배를 곱하거나 아니면 뭐 2배를 추가시킨다. 벌써 이제 눈치는 다 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과세율은 후의를 도모하고 여기다 써드릴게요. 없다고 또 쓰면 X 써놓으니까 어떤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럴 거 봐. 후의를 도모 이렇게 후자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율을 가자. 그럼 이제 과세 표준에서 곱하기해서 일반 세율 중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부동산 등기 세율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등기 세율은 특징이 제일 먼저 권리를 첫째가 부동산 등기 세율은 첫째가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 등기했을 때 이럴 때는 퍼센트를 가지고 써야 돼. 몇 프로 몇 프로. 그래서 권리 창설과 이전은 퍼센트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까 했어요. 이미 권리를 변경 등기하거나 권리를 뭐 할 때 소멸 즉 말소나 멸실하거나 변경 등기는 퍼센트가 아니라 뭐예요? 금액으로 쓴다. 금액. 이때 금액은 한 건당 몇 건당? 한 건당 6,000원으로 하겠다. 6,000원. 그럼 최소한의 변경과 이런 말소 등기는 6,000원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또 권리 창설과 이전 등기는 얼마나 세율을 내야 됩니까? 여기서 두 가지로 구분해야 돼요.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소유권과 이외의 권리를 창설과 이전했을 때는 세율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첫째 일, 소유권 등기는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했을 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다시 무슨 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 세율을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에 관한 세율이 아니므로 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세율이 1000분의 2를 우리는 바로 뭐냐? 부동산 등기할 때 이것을 표준세율이라 하죠. 표준세율. 그럼 표준치가 1000분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다시 한번 무슨 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창설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는 1000분의 몇이다? 2를 곱하라. 그럼 다시 한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1000분의 뭐다? 2로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외의 권리는 다. 그러면 소유권 무슨 권리는 시작? 소유권 계속 이외의 권리는 몇이다? 2 이렇게. 답이 나왔네. 이제 2회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물어보면 어떤 학생들이 또 질문을 해요. 선생님, 교수님, 강의는 2회의 권리는 2인데 소유권 2회의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는 바로 그 자리 현장에서 기절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겁니다. 그랬더니 이게 이거예요? 맞네. 이렇게 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소유권 2회의 권리는 뭐가 있어요? 시작.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다시. 전세권부터 시작.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가등기 이런 건 다 1000분의 몇이다? 2로 해달라고. 1000분의 2로. 됐습니까? 1억에 대한 저당권에 대한 등기를 한다면 저당권, 바로 저당권자는 1억에 대한 1000분의 2 하면 얼마? 20만 원. 10억이면 200만 원 저당권 등기료가 들어가는 거야. 등기 비용만. 이렇게 해서 세율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1000분의 몇으로 하라? 2로 한다 이거지. 1000분의 2로 해라. 다시 한번 소유권 무슨 권리는 이외의 권리. 다른 건 뭐더라도 이런 것은 하나 그냥 미리 챙겨놔요. 저는 원래 세율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필요한 것은 해놔야지. 필요한 것은. 그래서 제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1000분의 2고 변경과 소멸 한 건당 6,000원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그게 시험에 나오잖아. 이게 전번 29회 때 어렵다고 했던 게. 이해하셨습니까? 나오잖아 세율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헌거만 좀 잘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소유권 등기가 문제예요. 이거 진짜 여러분들 골치 아파요. 소유권 등기는 소유권 취득을 했을 때 등기할 때는 소유권 등기는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취득세가 이미 취득세에서 소유권 등기에 대한 과세가 됐던 것들. 그럼 우리가 취득세 쪽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 우리가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이 기본이라 그랬죠.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20의 취득분과 소유권 등기분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등기 부분이 취득세에서 과세되는 것들은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취득이 됐을 때 또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2번 내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가 되어서 취득세를 낸 것들은 등록면허세는 과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러나 소유권 등기 중에서요. 바로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았고 등기만 진행이 될 때가 있어요. 소유권이 등기만. 이 등기만 진행이 된다는 것은 취득은 사라지고 안 사라지고 취득 사실은 사라졌으나 등기는 진행할 게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만 진행되는가? 등기만. 그럼 취득은 존재하고 안 하고? 안 해. 등기는 해야 돼. 그런 것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럼 취득세 쪽에서 등기분에 대한 과세를 못했던 것들, 등기만 진행되는 취득은 소유권 취득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만 내면 돼요.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등록 면허세를 내라. 그럼 등록세를 내라 그냥. 등기 등록세를 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기는 뭐가 있을까? 취득세 쪽에서 안 내는 등기가 뭐가 있을까? 소유권에 관한 거. 제일 먼저 1.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한번 하겠습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원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우리가 취득세에서는 바로 1000분의 몇이 됐어요?
28이 됐지 않느냐. 예? 28 저축에 건물 짓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1000분의 28 중에서 바로 취득분이 얼마 들어있었고 1000분의 몇과 20과 그 다음에 등기분이 얼마 들어있어요? 1000분의 8 이렇게 들어있던 것이 취득세를 냈을 때 취득과 등기가 합쳐진 거 아니냐고 이게 지금. 근데 우리가 등기만 들어갔을 때는 보존 등기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등기만 일어나는 등기, 보존 등기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예를 한번 예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예는 여러 가지인데 아주 그 중에 단편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 뭘 했다? 건물을 지었다. 원시 취득 맞죠? 원시 취득하면 취득에서 등기까지 얼마를 내야 돼? 했잖아요. 28 내라고. 그 안에 취득분, 등기분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건물을 갖다 사용 승인도 받고 됐습니까? 승인까지 받아놨는데 등기를 안 했어요. 취득세도 안 내고. 그래서 한 10여 년 지났어요. 10여 년 지났으면 취득세라는 자체의 제척기간이 끝났고 안 끝났고, 제척기간, 법률이 허용되는 세금 과세기간, 제척기간이 끝나버린 거야. 근데 제척기간이 끝났다면 취득세는 낼 수 있고 없고,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법정 제척기간이 끝났으면 종결되는 건데 세금이. 그러면 취득세 안에 취득분과 등기분을 내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보존등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10년이 경과이면 제척기간이 끝나버리면 등기는 지금 해요? 아니면 옛날에 할 것인데 옛날에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등기를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 등기는 해야 되는데 못 했잖아요. 그러다가 10년이 지나서 제척기간이 끝난 다음에 이제서야 등기하려고 그랬더니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취득세라는 것이 소멸시효가 돼버렸고 안 됐고 제척기간이 끝나버렸고, 그렇다면 취득사실은 과세할 수가 있고 없고 하지만 지금 등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는 지금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보존 등기료를 등록면허세 쪽에서 1000분의 8만 내면 돼요. 무슨 기간이 끝나는 것들? 제척기간이 끝나서 등기를 할 때는 보존 등기한다면 얼마? 1000분의 8만 내면 돼요. 취득은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 세금 조금 좋자고 미등기 상태에서 이행 강제금 물어가면서 버틸래요? 근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뭐냐? 등록비만 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부터 등기분만 내는 보존 등기는 취득이 사라졌으니 등록면허세 쪽에서 1000분의 몇만 내달라? 8만 내달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에 따라서 첫 번째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하면 다시 뭐로? 상속. 원래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면 취득세는 어떻게 내야 돼요? 일반적인 취득은 1000분의 몇이고 28. 그 다음에 농지는 1000분의 몇이고 23. 이렇게 내는 게 정상 아니냐고 취득세에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됐느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 20년 전에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그때 당시 취득세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등기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0년 후에 와보니까 아직도 그 누구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직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재산들이 많아 안 많아요? 많다니까. 요즘에야 좀 야가 빠져가지고 상속되자마자 전부 다 식구들이 찾아가기 바쁘지. 하지만 아직도 옛날 돌아가신 지 60년 전에 할아버지 이름으로 등기된 것도 많아요. 상속 등기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제척기간이 끝난 다음에 바로 뭐예요? 상속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서 팔 수밖에 없잖아 이제. 등기는 지금 시행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몇 년 전에 상속받은 것을 20년 이상 지난 것들인데, 그럼 이미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과세 사건은 사라졌고 안 사라졌고? 사라졌고 제척기간이 끝났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상속 등기는 진행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이럴 때는 뭐 하느냐? 등기분만 내주면 돼요. 그러면 상속은 기본이 어떻게 되고
28이라면 원래 상속받았을 때 여기에 취득분이 1000분에 얼마 들어있고 28. 그 다음에 등기분은 1000분의 20이고 등기분은 얼마 들어있던 거예요? 1000분의 8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제척기간이 끝난 상속재산을 등기만 지금 현재 바로 진행을 한다. 그럼 취득세 제척기간이 끝나는데 등기만 진행된다면 결과적으로 상속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취득세는 사라졌으니 등기는 지금 시행하니까 등록면허세 얼마를 내달라? 1000분의 8로만 내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이 등기할 때 조심하실 것은 취득세 할 때는 취득은 일반 취득이냐 농지냐에 따라 세율이 달라졌잖아요. 하지만 등기만 진행이 될 때는 농지에 대한 특혜는 없고 그냥 상속에 한 소유권 이전할 때 취득이 사라지는 상속은 1000분의 몇으로 8로 진행하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증여 같은 것도 있어요. 증여 등의 무상취득. 우리가 증여 등의 무상취득은 일반적으로 취득세 세율이 기본이 1000분의 35였죠. 증여는 35로 하고 비영리 사업자는 1000분의 몇이다? 28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35를 한번 분석해 본다면 35 안에는 증여 취득에 대한 취득분이 얼마가 있고 1000분의 몇이고 20. 언제나 취득은 바로 두공을 지키는 거예요. 20이에요. 그 다음에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할 때 등기 비용이 얼마라면 1000분의 얼마? 15.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한 쌍의 조합이 35였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요. 증여를 받기는 받았어요. 증여를 받았는데 아버님이 부동산 시골집 가져가래. 증여로. 그래서 가격을 따졌더니 45만 원이에요. 집 한 채가 얼마? 그럼 취득세 낼 수가 있나 없나 이게? 면세점 아니야. 그러면 35나 28을 적용할 수 없고. 그죠? 근데 아버님이 가져가라 그랬으니 등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비록 45만 원이지만. 그래, 등기하자. 그럼 등기는 진행이 되는데 취득세 쪽에서는 면세점이 돼버리잖아요. 하지만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한다면, 여기 보시고, 등기를 한다면 취득 자체는 면세점으로 적용할 수 있고 없고 취득세 자체가 안 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등기하는데 등기 비용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상승계는 무슨 승계는? 무상승계는 등기만 진행이 될 때는 1000분의 15만 내주면 돼요. 근데 여기 또 비영리 사업자는 세율이 좀 낮았죠. 이런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단순 무상 이전에 대한 등기 1000분의 15짜리만 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유상승계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유상. 우리가 유상승계했을 때 기본이 대가를 주고 유상승계하면 1000분의 40이 기본이고 농지는 뭐예요? 1000분의 30. 주택은 뭐예요? 1, 2, 3 따로 있었잖아 이게. 그럴 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000분의 40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본다면 1000분의 40 안에는 1000분의 40 안에는 취득분 얼마 들어있고 1000분의 20 들어있고 등기분 얼마 들어있고 1000분의 뭐예요? 20 이렇게 유상승계는 똘똘 말아서 40 아니에요. 똘똘한 거 이거. 둘 똘똘한 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주고 산 상가가 또 돈 주고 산 땅이 40만 원이래. 그럼 취득에 관련된 등기가 수반돼서 취득세는 과세할 수가 있고 없고. 왜? 면세점이니까. 그러나 또 등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남의 땅에 이전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분만? 등기분만. 무슨 분만? 등기분만 1000분의 20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유상승계나 보존등기나 이전 등기할 때 상속, 증여, 유상승계 이런 거 했을 때 등기만 진행될 때는 취득은 딱지 떼고 안 떼고 등기만 단순히 들어가면 된다. 이때 취득세에서 특별히 예외 규정했던 농지나 이런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단순 상속, 단순 증여, 단순 유상승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것은 등기를 했기 때문에 등기분만 내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소유권 등기 같은 걸 했을 때 이외의 권리 등기했을 때 세금이 또 6,000원이 미만일 때는 그냥 6,000원까지는 일단 또 받아가게 됩니다. 얼마 미만이면 얼마로 한다? 6,000원 미만. 지금부터 이제 세율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검토합니다.
477페이지.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다. 네모박스 4번에 나와 있다. 등록면허세 세율은 일반 세율과 중과 세율이 있다. 일반 세율 동그라미 1번,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표준 세율은 다음과 같다. 밑에 줄 두 번째 밑줄 긋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최소 얼마를 받아가겠다? 6,000원 받아간다. 그 다음 밑에 이제 세율을 보자. 소유권. 소유권, 자, 취득 딱지 떼고 들어갑니다. 자, 등기만 진행되니까 취득분 20다 딱지 떼고 들어가요. 그럼 보존 등기는 바로 28에서 딱지 떼니까 얼마? 8. 그래서 보 동그라미 8, 보 8.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순 상속이라 그래서 예외 없이, 상속은 우리가 기본이 28이었죠. 이 자를 떼면 얼마? 8. 무상 이전은 단순 무상 이전이라 그래서 취득분 없애니까 35 기준에서 20을 빼면 얼마? 15. 무상 상속과 무상과 상속 이외의 부동산은 이전 등기할 때 1000분의 몇으로? 20. 그럼 원래는 기본이 1000분의 40이었잖아요. 그 예외 없이 40 기준으로 해서 20을 떼면 얼마? 20. 괄호 열고 주택은 제외 나와 있죠. 이 주택은 제외는 나중에 후단의 설명을 기본서 시간에 할 거예요. 주택은 할인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할인된 게 표준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조금 덜 받게 되는데 그것은 후일을 도모하고, 그 다음 밑에 경계 표시 잘 보자. 십자가. 소유권 등기는 취득을 전제로 해서 취득세를 과세되는 그런 등기를 제외한 소유권 등기를 말하는 것이지, 취득세에서 이미 냈거나 낼 대상들은 이 등록면허세는 잡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취득세에서 안 과세되는 소유권 등기만 등록면허세에서 낸다 이 말이.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전부 다 뭘 넣어라? 1000분의 몇으로? 2. 다시 한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1000분의 몇이다? 2로 하라. 그 다음에 기타, 변경, 소멸, 말소 이런 것은 한 건당 얼마? 6,000원. 그 다음 그 밑에 또 법인 등기는 세율이 어떻게 될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건 외우는 게 아니고. 영리법인이 설립하려면 출자액의 1000분의 몇을 내라? 4를 내줘라. 비영리는 2.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쓸 거 없고,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전입, 지점 설치했다는 등록면허세 중과세가 있다. 그 동그라미 1번 봐봐요. 법인 등기 세율은 해당 세율의 100분의 몇으로 한다? 300. 그럼 법인 등기 세율은 아까 우리가 영리법인은 1000분의 4였잖아요. 거기 곱하기 몇 배? 3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간만 보고 넘어가. 분석하지 말고요. 간만 봐요. 간만. 간 봤어요? 됐어요. 어때요? 짭짤해요? 아니면 싱거워요? 짭짤해요? 그렇군요. 물 타세요 그럼. 그 다음에 큰 다섯 번째, 이제 세율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납세 절차 중에서 비과세를 공부하게 됩니다. 칠판 한번 보시고요. 자,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은 뭘까? 이러이러한 등기를 하기는 하는데 과세 금지하겠다. 이런 등기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세금 없이 등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시고, 세금 없이 등기를 하게 되면 여기 세금을 냈다는 확인서가 등기서류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세금을 과세되는 것들은 등록면허세 냈다는 확인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비과세 대상은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내는 건데 비과세 확인서가 있을까 없을까? 왜 없어? 과세 확인서는 없고 비과세 확인서 끊어다가 첨부하시면 돼요. 무슨 과세 확인서? 비과세 확인서. 이건 과세 안 됩니다. 그거 대신에 납세 증명을 대신 하라고. 이제 비과세 대상 등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1번 국가 등의 비과세가 있습니다. 소유권 등기를 하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등기하든 국가 등이 갖는 모든 권리는 비과세해 주겠다. 그럼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외국정보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을 받은 것, 자기가 자기를 위한 등기 등록은 비과세다. 그럼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참 많아요. 국세청에서 납세무자가 세금을 안 냈길래 납세무자 재산을 갖다가 바로 세금 내라고 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압류 등기 같은 거. 그럼 여러분들 잠깐 여기 보실래요? 저는 아까 선생님이 가리키는 것은 가압류를 가리켜 놓고 나서 저는 여기서 국세청 얘기하면서 왜 가자를 안 쓰고 압류 등기라 그럽니까?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그럼 저는 이것이 예를 들 때 국세청에서 납세무자 재산에 대해서 세금 체납에 대한 금액을 압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압류라고 하는 것은 국세청은 관공서예요, 민간단체예요. 관공서가 이런 채권 금액은 확정 채권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압류 등기한다 그래야지 가압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추정 채권은 뭐하고? 가압류식으로 들어가야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확정 채권은 압류한다 그래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이 관공서가 하는 등기 등록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부동산을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한다면 국가를 상대로 과세관청은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라고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큰 두 번째 바로 뭐가 있느냐? 기타 등기 등록에 대한 비과세. 이러한 등기 등록사항은 과세하지 않겠다. 첫째 1번 회사 정리에 동그라미 치시고 특별 청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특별 청산 그냥 청산이 아니고 특별 청산 관하여 법원이 촉탁으로 등기관이 등기해 주는 것은 비과세하겠다. 그럼 법원 촉탁 등기는 과세 비과세? 여기 보시고 또 틀렸어요 여러분들. 법원 촉탁 등기는 과세 비과세? 과세 비과세가 아니다. 근데 법원 촉탁 등기 중에서 무슨 촉탁이 비과세가 되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법원 촉탁 등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회사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한 촉탁이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렇게 정확성 있게 구분을 해야지. 법원 촉탁 등기한다고 비과세가 어디 있어? 과세해야지. 하지만 법원 촉탁에 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촉탁은 과세가 되는데 다 이거 사건의 촉탁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회사 정리나 특별 청산에 관한 촉탁은 성격이 다른 놈이 이게.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권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여기에요. 갑이라는 법인이 있어요. 근데 갑법인은 이 법인은 각 등기소에 있다면 전부 다 갑법인으로 명의된 등기된 부동산 등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가정하자고. 등기소마다 여러 군데 있으면 다 갑의 법인으로 부동산 명의가 다 돼 있겠지 부동산이.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 갑의 법인을 갖다가 어떻게 했느냐? 파산 선고를 내는 거야. 파산 절차를 밟으라. 금일보로 갑법인은 뭐다? 파산 법인으로 판결한다. 땅땅땅 도장 지고 보면 나무망치 3번 때려 보면 법인은 인격이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법인격이 뭐한다? 소멸된 거 소멸. 그럼 이제 법인격이 바로 뭐냐? 이것이 법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갑법인이 지구상에 이제 법인의 명칭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도 등기소에는 아직도 부동산 등이 갑법인 명의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갑법인은 지구상에서 존재한 법인이 안 존재한 법인이? 파산돼 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아. 이걸 우리는 일명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 소유자가 없는 차량을 우리 대포 차량 들어보셨나? 이걸 대포 부동산이야 이제. 무슨 부동산? 그럼 갑법인으로 돼 있는 이 재산은 누구도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정리자가 없는 거야. 재산 정리가 안 돼. 그럼 이제 파산 선고와 동시에 갑에 해당된 모든 재산을 판사님이 등기관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야, 등기관들, 이 갑의 법인 소유 부동산을 이거 바로 갑법인이 파산됐으니까 법원 파산재단으로, 다시 무슨 재단으로? 파산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싹 넘겨라. 그래야 파산자가 파산 청산인 등이 재산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럼 법인이 인격이 소멸됐을 때 법인의 소유 부동산을 법원 파산재단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등기관이 뭐 해준다? 촉탁받아서 다 이전 등기 해줘요. 이전 등기한 다음에 여기서 청산인이 존재하면 무슨 인? 청산인이 선임되면 청산인이 뭐요? 이 재산 팔아서 돈 만들어서 빚도 갚고 재산 정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정리를 위하여, 다시 회사 뭐를 위하여? 정리를 위하여 없어진 이 대포부동산을, 제가 좀 무식하게 좀 그래서 그렇지만 이 바로 소유자가 없어진 법인을 파산재단으로 이전 등기 촉탁하는 거, 이런 촉탁이 여러 수일을 위하여 공익상 하는 촉탁이라 그래서 이것이 무슨 과세다? 비과세라는 것이지 법원 촉탁 등기가 다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자연인 사람이 돌아가시면 인격이 소멸됐죠. 지구상에서 없잖아 이제. 그럼 개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재산은 귀신의 것 맞죠? 무주물이에요? 유주물이에요? 주인이 없잖아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귀신의 것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잖아. 그럼 뭔가 서로 그 재산 가져가려고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그래서 법률에 규정해 주잖아요. 등기 안 된 피상속인의 재산은 누구의 것이다? 상속인들이 소유로 한다. 법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 상속인만이 고유의 권한을 갖는 것이지 누구나 집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인의 사망은 법률 규정 민법 187조 규정에 따라서 누구의 것으로? 상속인의 것으로. 이해하셨습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물론 팔 때는 등기해서 팔면 되겠고. 그러면 자연인의 사망에 대한 무주물은 상속인이 갖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정해졌다. 하지만 법인이 파산되면 죽어버린 법인의 재산을 누구의 것이냐는 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들은 법원 파산재단에 옮겨서 재산을 정리해달라. 이해하셨습니까? 이럴 때 파산 촉탁이 한 이전 등기가 무슨 과세한다? 비과세.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험 볼 때 1번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했냐면 이거 드디어 꼬물꼬물하게 지금 나올 때 됐어 이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고? 회사 정리에 관한 법원 촉탁은 비과세다 맞고요. 특별 청산에 관한 촉탁도 비과세가 맞고. 근데 혹시나 아무 생각 없이 법원 촉탁이 한 등기 등록사항은 비과세된다 그러면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그걸 잘 선택하라고. 그러면 등록면허서에 전부 다 몰라도 이거 한 문제 알아가지고 요 지문만 알아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역이 바뀌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동입니다. 맞아요? 네? 아, 동작구 동작동이에요? 아닙니다. 옛날에는 영등포구 동작동이었습니다. 그것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영등포구에서 무슨 구로? 동작구로 바뀌면 이제 등기부의 행정구역 명칭 다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표제부의 기록상을 다 바꿔야 되잖아, 소재지를. 이런 것들은 행정구역이 바뀌어서 등기를 바꿔주죠. 내용을 기재를 고쳐주잖아요. 이런 것을 갖다 이것도 변경 등기인데 공적 변경이 사적 변경이에요. 이런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다 바꿔줘요. 이런 건 비과세다 이 말이. 감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는 누가 부여하는 거예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해 주죠. 주민등록번호를. 근데 번호가 이중으로 부여된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예, 중개사 시험 보는데요. 인력관리공단에서 전산 입력을 하는데 원서 접수가 안 된 거야. 예?
이중 접수 안 된대. 알고 봤더니 자기 주민등록번호로 이미 접수가 된 사람이 있었고, 근데 같은 번호가 나중에 등록을 한 거야. 그러니 번호가 같아서 접수가 돼야 하는데 전산 입력이. 그래서 그 사람 원서 냈을까 못 냈을까? 못 낼 뻔했어요. 전산은 안 돼, 그게 처리가.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관리공단에 가서 내 거 맞는데 알고 봤더니 번호가 똑같은 거야, 이게. 그런 경우도 있다 없다? 옛날에 주민등록번호가 수기 했을 때, 수기 손으로 기록했을 때는 착오에서 잘못 적은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은 잘못된 거지, 그게. 그렇죠? 그럴 때는 연장자 우선으로 구번호를 쓰고 나중에 태어난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하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바로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어요. 그럼 공적 기관이 잘못해서 번호를 부여를 잘못한 걸 고쳐주는 것은 공적 변경이에요, 사적 변경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무슨 과세한다? 비과세. 그럼 나중에 바꾼 사람들은, 이 바꾼 사람은 정말 골치 아파요. 어디서부터 다 찾아가야 돼.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최종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제일 먼저 학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하려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하고? 학교에 가서 바로 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하고 학위증도 번호 다 바꾸고 그동안에 또 뭐에 등기관에 등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다 일일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바뀌면은 등기관은, 등기소에서는 이런 변경 등기할 때 부동산이 한 20-30군데 있으면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 한 건에 몽탕으로 해서 판결문 가지고 일괄해서 직권을 해줄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 가면 또 뭐냐, 지적소관청의 지번이 바뀌었다. 지번이 바뀔 수도 있나? 그래요? 왜 바뀌어요? 예? 그 지번이 바뀌는 것은, 지번은 누가 부여한 그 남바에게? 국가가 발행한 남바 아니에요? 지적관청에서. 그럼 이것도 소관청에서 그 지번을 바꿔주면 등기부도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변경은 변경 등기 종류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과세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말하려고. 그 다음에 또 성명 변경도 할 수 있나? 이름 바꾸는 거. 이름 바꾸는 것은 바로 성명 변경도 변경 등기 맞죠? 예를 들어서 오달자를 오달숙으로 이렇게, 뭐 그게 그거 같은데 뭐 바꾸면은 이건 사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공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사사로운 바로 이름 변경은 뭐예요? 뭐가? 네, 세금 내는 거예요. 6,000원 내고 변경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이런 공적 변경만.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묘지용 땅에 관한 묘지 등기. 이건 분묘 기지권 등기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토지 지목 중에서 농지도 있어요 없어요? 전답과송 같은 거. 전답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지. 묘지용 토지를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바로 묘지 등기는 경제적 가치의 측면을 본다면은 권리가 지대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바로 시신의 매장용으로 쓰니까 공익상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로 보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묘지 땅을 사서 등기하는 거, 이거 등록면허세 비과세입니다. 묘지 등기입니다. 저희 정중 총무 저한테 혼났어요, 이거 가지고. 지적공무상에 묘지로 되는 걸 사서 문중선산을 다시 쓰려고. 묘지를 사서 등기할 때는 등기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지금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묘지 땅. 근데 거기다가 종중 총회의를 하는데 등기 비용 7천만 원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어 안 웃어? 문중회의 끝나고 시제 끝난 다음에 총무 불러다가 이거 계속 할겨? 물어봤어요. 총무 계속 할 거냐고. 그랬더니 계속 할 수밖에 없대. 뭐 직장도 그만두고 해서 총무나 좀 해야 되겠대. 그래서 등기 비용 맛있게 드셨지?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색이 뭐예요? 변하면서 총무 그만하겠대. 사실상 문중에서 총무들한테 적당한 종중에서 월급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네, 일을 집행하는데. 알고 봤더니
문중 자체에서 할당한 게 월 일도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데 업무를 세상에 그걸 그때 당시 100만 원이가 잡아놨더라 월급을. 내가 볼 때도 너무 적어 안 적어.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얘가 7천만 원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인정하고 끝내자. 더 이상 세금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드세요. 그 대신에 회의를 거쳐서 월급을 다시 조정할 테니까 왜 일은 잘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을까 제가요? 몸매 이래도 저 냉철한 사람이에요? 남는 거 없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아까 전자 그대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성용 총무가 등기비용 띄어먹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묘지 땅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묘지에 대한 등기비용은 등기해 주더라도 있다 없다? 없다. 비과세 등기다 이 말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요건에 납세 절차 들어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등기 등록을 했을 때 납세 절차는 어떻게 되냐? 첫째, 납세지.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납세지 밑줄 그시고. 지금 478페이지의 맨 하단부에 큰 네모 6번에 납세지 들어갑니다. 납세지는 부동산 등기했다는 소유권 등기든 소유권 이외의 권리든 항상 바로 등록 면허세는 납세지가 어디냐? 그 물건지에서 일어납니다. 물건지. 그럼 저당권자 주소지가 동작구에 있을지라도 그 다음에 저당권이 아니라 또 뭐냐면 전세권자 주소지가 동작이 있을지라도 그 부동산이 전세 대상 목적이나 저당권에 대한 등기 대상 목적물이 제주도에 있다면 모든 등기 등록은 한마디로 권리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가 된다? 물건 소재지가 된다는 거. 물소. 기억하세요. 등록 면허세 납세지에 권리자의 주소지와 물건지가 다를 경우는 납세지는 어디다? 물건지에서 일어나라. 나중에 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달라. 양도소득세는 주소지와 물건지가 다를 때는 어디가 납세지가 된다? 주소지 관할세무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밑에 원칙적 신고 납부하라.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볼 거 없어요. 등기하기 전까지, 다시 뭐 하기 전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다음에 큰 3번 예외적 보통 징수. 등록 면허세를 의무를 신고 및 납부물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산출세계나 부족세계 가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 징수 고지서 발송에 징수하겠다. 그럼 가산세는 얼마가 나올까? 신고 불성실은 무신고는 우리가 조세 총론에서 했던 거. 일반 무신고는 20이요 부정은 40, 과소는 10이요 부정은 40이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연 기간에 통지일까지 기간 계산해서 하루 이자 만 원에 얼마씩? 2.5원. 거기 3원 돼 있죠? 그렇지 말고 밑줄을 그으시고 고쳐주세요. 2.5원. 3원이다? 2.5원이다. 2.5원. 조금 낮춰졌어요. 언제 개정이 됐냐고요? 이 개정은 2019년 1월 1일자 개정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세액.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등록면허세에 대한 금액이 6,000원이 안 될 때는 얼마로 하겠다? 6,000원 받아간다. 그럼 4,000원이면 얼마? 6,000원 해야지. 잊지 마시고. 여기까지 등록면허세 사항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오늘 프린트 중에서 등록면허세 학습에 대한 포인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부동산세법 중에서 제8출자 등록면허세로 갑니다. 1번 등록면허세 기본 개념을 잡자.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도와 구가과세는 도구 동그라미 치시고 도구세다.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형식을 전제로 한 그래도 과세는 무슨 과세한다? 실질과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중에 다른 건 필요 없고 부동산 등기를 보자. 부동산 등기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재산권에 대한 권리, 취득이나 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행위를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 등록 받은 자, 이 받은 자를 밑줄 그시고 권리자라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그 밑에 등기 후에 권리 원인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도 기부가 된 등기가 된 다음에 공시 이후에 취소되어도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는 돌려준다. 아니 돌려준다. 아니 환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가 각하된 경우도 안 돌려준다 그러면 맞았고 틀렸고. 일단 부동산 등기 과표를 잡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밑에 보시니까 부동산 가액으로 해야 될 것이 있다. 부동산 가액으로 할 것은 소지지가 있다. 다시 한번 무슨 지지? 소지지. 예, 소지지. 소지지는 부동산 가액으로 해라. 그럼 원칙의 부동산 가액은 뭘까? 신고에 따라가라. 그 다음에 신고한 부동산 가액에 문제가 있을 때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무신고나 신고 가액이 없거나 신고 가액이 시가표는 미달할 때 그 다음에 사실상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이 있다. 사실상 취득가액 적용 6가지 다 같이 시작. 국수, 공판, 장, 검까지 잘한다. 훌륭해.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 나 처음 봤어. 훌륭해. 아주 훌륭해.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금액으로 할 때가 있다. 채권, 저당권 등. 그 다음에 기타 금액,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고 부동산 임차권은 뭘로 한다? 월 임대차 금액. 그 다음에 건당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변경 등기와 말소, 멸실 등기는 뭐다? 건당. 그 다음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 세율은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그럼 제일 먼저 바로 뒷장 넘기면 소유권 등기부터 보자. 소유권 등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냐? 보존 등기는 1000분의 20되고 보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무상 이전은 1000분의 15로 하라. 생각이 안 나면은 20짜리 떼고 무1 오니까 그냥 무시로 생각하면 돼. 무시로. 상속은 상팔, 보팔 무시로 상팔하라. 그다음 무상과 상속이 일반 이전은 1000분의 몇이다? 20. 그다음 소유권 뭐다? 이외의 권리는 1000분의 몇이다? 2로. 기타 말 변경이나 소멸은 한 건당 6,000원. 그리고 별 번쩍이를 잡자.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가 얼마 미만일 때는 6,000원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6,000원으로 하라. 그 다음에 6번째 등록 면허세 납세 절차 부동산 중시입니다.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도구. 신고 납부. 일반적으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 해줘야 되고 위임 징수 돈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 납부하라. 그 다음 불성실자는 가산세와 함께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할 것이다. 여기까지가 등록면허세 핵심을 체크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는 기본서를 가지고 무슨 서? 기본서를 가지고 이제 또 학습 교원과 함께 즐기게 될 겁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